지아가 윤정을 향해 말했다.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어요. 지아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도윤 오빠네는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집도 작고 차도 없으시고 결혼 준비하면서 느꼈는데 우리 쪽이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윤정이 조용히 말했다. 지아 씨,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아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런 말씀 하실 처지세요? 차 한 대 못 사주는 주제에 그 순간 지아의 손이 윤정의 뺨을 때렸다. 날카로운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다.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윤정은 식당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 오늘은 아들 도윤의 결혼을 앞두고 양가 부모가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화려하지는 않았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습관이었다. 명품 가방이나 고급 액세서리는 그녀의 취향이 아니었다. 사돈댁이 먼저 도착했다. 한지훈 사장과 그의 부인, 그리고 며느리가 될 지아가 함께였다. 지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윤정이 인사를 건네자 지아는 건성으로 고개만 까딱였다. 그녀의 시선은 윤정의 낡은 핸드백에 머물렀다. 자리에 앉아 주문을 하는 동안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다. 한지훈 사장은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직원이 100명이 넘고 매출이 얼마고 거래처가 어디인지. 윤정은 조용히 듣기만 했다. 도윤이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윤정은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아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윤정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어요. 지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 집이랑은 좀 다른 것 같죠? 한지훈이 애매하게 웃으며 넘어가려 했지만 지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윤정을 향해 말했다. 도윤 오빠네는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집도 작고 차도 없으시고. 윤정은 표정 변화 없이 물을 마셨다. 도윤이 끼어들었다. 지아야, 그런 말은. 하지만 지아는 계속했다. 결혼 준비하면서 느꼈는데 우리 쪽이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신혼집 보증금도 가전제품도. 심지어 예단도 제대로 못 주시잖아요.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윤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도윤의 얼굴은 붉어졌다. 그가 화를 내려 하자 윤정이 손을 올려 제지했다. 지아의 어머니가 딸을 말리려 했지만 지아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다.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윤 오빠네는 너무 솔직히 차 한 대도 못 사주시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윤정이 천천히 냅킨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다. 지아 씨,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집안의 재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아가 비웃듯 말했다. 그런 말씀하실 처지세요? 차 한 대 못 사주는 주제에. 그 순간 윤정의 뺨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지아가 윤정의 뺨을 때린 것이었다.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았다. 도윤이 벌떡 일어났고 한지훈 부부도 경악한 표정이었다. 윤정은 뺨을 감싸쥐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지아는 자신이 한 행동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돌렸다. 윤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식당을 나섰다. 도윤이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윤정이 손을 저어 그를 막았다. 밖으로 나온 윤정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뺨이 얼얼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차가웠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십 년간 지켜온 비밀이 있었다. 평범한 주부로 사는 것은 그녀의 선택이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그가 물려준 천우그룹을 조용히 운영해왔다. 세상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고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며 뒤에서만 움직였다.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도윤이 평범하게 자라길 원했기 때문이었다. 재산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작은 아파트에 살았고 검소하게 살았다. 하지만 오늘 그 선택이 모욕의 이유가 되었다. 집에 도착한 윤정은 서재로 들어갔다. 오래된 금고를 열고 서류를 꺼냈다. 천우그룹 주식 증서와 각종 기업 지분 현황.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지훈 사장 회사 알아보세요. 상세하게. 전화를 끊고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아이가 누굴 건드렸는지 알려줘야겠구나.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에게서 보고가 왔다. 한지훈의 회사는 천우그룹 계열사와 납품 계약으로 매출의 70%를 유지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윤정 자신이 그 회사의 2대 주주로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몇 년 전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켰던 중소기업 중 하나였다. 윤정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한 줄을 그었다. 그날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윤정은 천우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비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이곳은 일반 직원들도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오직 핵심 임원들만 출입이 허가되었다. 비서실장 김민준이 두꺼운 보고서를 펼쳐놓았다. 한지훈 사장의 한빛 정밀 현황입니다. 직원 12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고 주요 사업은 전자부품 납품입니다. 윤정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다. 한빛 정밀의 매출 구조가 한눈에 들어왔다. 전체 매출의 70%가 천우그룹 계열사인 천우전자와의 납품 계약에서 나왔다. 나머지 30%도 대부분 천우그룹과 연관된 협력사들이었다. 사실상 천우그룹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구조였다. 더 흥미로운 것은 지분 구조였다. 한지훈이 51%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여러 투자자들에게 분산되어 있었다. 그중 최대 지분 보유자는 천우인베스트먼트였다. 윤정이 직접 운영하는 투자회사였고 지분율은 40%에 달했다. 윤정은 몇 년 전 유망 중소기업 투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회사에 투자했었다. 당시에는 한지훈이라는 이름이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 윤정이 김민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천우전자와 한빛 정밀의 납품 계약 검토해 보셨나요?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계약은 올해 말에 만료됩니다. 자동 연장 조항이 있지만 30일 전 통보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윤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졌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지아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도 모른 채. 윤정은 결심했다. 계약 종료를 통보하세요. 김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한빛 정밀은 우리 협력사 중에서도 품질이 좋은 편입니다. 갑자기 계약을 끊으면 윤정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대체 업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업적 판단이에요. 김민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윤정의 결정은 언제나 확고했고 그녀는 한 번도 개인적 감정으로 회사를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김민준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이틀 후 천우전자 구매팀에서 한빛 정밀로 공문이 발송되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계약 만료일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통보. 이유는 내부 방침 변경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한지훈이 그 공문을 받은 것은 오후 3시쯤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오타나 실수라고 생각했다. 10년 넘게 유지해온 거래처였고 품질도 납기도 문제없었다. 그는 즉시 천우전자 구매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구매팀장의 목소리는 난처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한지훈이 다급하게 물었다. 위에서요? 누구 말입니까?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구매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전화가 끊겼다. 한지훈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매출의 70%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었다. 회사가 버틸 수 있을까? 아니, 버틸 수 없었다. 그는 급히 다른 협력사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두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당분간 신규 납품은 어렵다고. 마치 짜여진 것처럼 모든 문이 닫혔다. 한지훈은 그제야 직감했다. 이것이 단순한 사업적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일주일 만에 한빛 정밀은 위기에 빠졌다. 재고가 쌓이고 자금 흐름이 막혔다.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부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힘들어졌다. 한지훈은 밤낮으로 대책을 찾아 헤맸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다. 지아도 회사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초조해했고 어머니는 한숨만 쉬었다. 지아가 물었을 때 한지훈은 대충 얼버무렸다. 큰 거래처와 계약이 끊겼다고만 말했다. 지아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지.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한 달이 지나자 협력사들이 외상 대금을 독촉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불안해하며 이직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한지훈은 모든 인맥을 동원해 천우그룹 관계자를 만나려 했지만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한지훈은 집에서 술을 마시며 한탄했다. 지아가 옆에 앉았다. 아빠, 정말 큰일이야? 한지훈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 지아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불운이라고 생각했다. 윤정은 매주 보고를 받았다. 한빛 정밀의 위기 상황을 상세하게. 그녀는 담담하게 보고서를 읽었다. 복수심이 아니었다. 그저 원칙이었다.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고 믿었다. 도윤은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몰랐다. 그는 지아와의 결혼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날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아직 모든 진실을 알지는 못했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2달이 지났다. 한빛 정밀은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 은행에서는 회생 절차를 권유했고 직원들은 반 이상이 떠났다. 공장은 멈춰섰고 사무실은 텅 비어갔다. 한지훈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갔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중소기업 사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아는 그제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아버지의 회사가 망하면 자신의 생활도 끝이었다. 명품 가방도 고급 레스토랑도 친구들 앞에서의 허세도 모두 사라질 것이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렸다. 어느 날 밤 지아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갑자기 천우전자가 계약을 끊었고 다른 거래처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완벽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았다. 하지만 누가 왜? 그때 문득 한 얼굴이 떠올랐다. 최윤정, 도윤의 어머니. 그날 식당에서 자신이 뺨을 때렸던 그 사람.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됐다. 평범한 주부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지아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결혼 날짜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고 둘의 관계도 어색해진 지 오래였다. 도윤은 전화를 받았지만 목소리가 차가웠다. 왜 전화했어?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 어머님은 요즘 어떠세요? 도윤이 의아하다는 듯 대답했다. 왜? 무슨 일 있어? 지아는 머뭇거리다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그날 일이 자꾸 생각나서요. 도윤은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지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불안에 떨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후 한지훈이 집에 돌아와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아의 어머니가 급히 다가갔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한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 주주명부를 확인했어. 천우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이 우리 회사 지분 40%를 가지고 있더라고. 지아가 끼어들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한지훈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천우인베스트먼트는 천우그룹 계열사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지아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천우그룹이 아버지 회사의 주요 주주였다. 그리고 천우전자가 계약을 끊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한지훈이 계속 말했다. 더 심각한 건 천우인베스트먼트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알아냈어. 지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지훈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최윤정이야. 도윤이 어머니. 지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믿을 수 없었다. 그 평범해 보이던 주부가 천우그룹의 실소유주라니. 자신이 무시하고 뺨까지 때렸던 그 사람이. 지아는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지아는 결심했다. 윤정을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했다. 그것만이 회사를 살릴 방법이었다.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는 생존의 문제였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윤정의 집을 찾아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윤정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예전과 똑같이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하지만 지아의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다. 윤정은 놀라지도 않았다. 마치 지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들어오세요. 윤정이 담담하게 말했다. 지아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윤정이 차를 내왔지만 지아는 손도 대지 못했다. 침묵이 흘렀다. 지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아는 계속 말했다. 그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께 그런 말을 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윤정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물었다. 그게 진심이에요? 아니면 회사 때문이에요? 지아는 할 말을 잃었다. 윤정의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진실이 담겨 있었다. 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둘 다예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회사가 망하면. 윤정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지아 씨, 그 회사 제가 지분 40%를 가진 2대 주주예요. 지아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윤정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달랐다.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지아는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제발요. 제가 뭐든 할게요. 제발 회사만은. 윤정은 지아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도 만족감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담담한 시선이었다. 윤정이 천천히 말했다. 지아 씨는 저를 차 한 대 못 사주는 집안이라고 했죠. 사람을 재산으로 평가했어요. 지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윤정은 계속 말했다.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게 제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게 무시당할 이유는 아니에요.
윤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다. 지아 씨 아버지 회사는 제가 투자한 여러 기업 중 하나예요. 몇 년 전 유망하다고 판단해서 투자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 판단을 재고해야 할 것 같네요. 지아가 울부짖었다. 어머님 제발요. 윤정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돌아가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지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윤정은 그녀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단지 사람을 함부로 대한 대가였다. 윤정은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지아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혔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아는 그날 이후로도 여러 번 윤정을 찾아왔다. 매번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윤정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지아가 현관 앞에서 울며 사정해도 윤정은 집 안에서 조용히 차를 마실 뿐이었다. 원칙을 깬 적이 없는 그녀였다. 사람을 함부로 대한 죄는 쉽게 용서받을 수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한빛 정밀은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채권자들의 압박이 심해졌고 자금 조달은 불가능했다. 한지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 공장은 경매에 넘어갔고 집도 담보로 잡혀 있었다. 그는 하루아침에 무일푼이 되었다. 지아의 어머니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지아는 아버지와 함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윤정은 그 소식을 보고받았지만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지시했다. 한빛 정밀의 핵심 기술과 인력만 인수하세요. 나머지는 정리하고요.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천우인베스트먼트는 한빛 정밀의 우량 자산만을 인수했다. 회사는 이름이 바뀌고 새로운 경영진이 투입되었다. 한지훈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졌다. 도윤은 그동안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을 눈치채고 있었다. 결혼이 연기된 후 지아와도 거의 연락하지 않았지만 최근 지아가 계속 어머니를 찾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느 주말 도윤은 어머니를 찾아갔다. 윤정은 아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들을 미리 펼쳐놓았다. 도윤이 들어오자 윤정은 조용히 소파를 가리켰다. 앉아라. 도윤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보고 눈이 커졌다. 천우그룹 주식 증서, 각종 기업 지분 현황, 그리고 한빛 정밀 관련 문서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윤정이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남긴 천우그룹의 실소유주였던 것, 수십 년간 조용히 기업을 운영해 온 것, 그리고 지아가 했던 모욕과 폭력.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다. 평생 평범한 주부로만 알았던 어머니가 실은 재벌 그룹의 총수였다니. 그리고 지아가 그런 어머니를 무시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했다니. 지아가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어요?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윤정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가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어.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오는 걸 원치 않았고. 하지만 지아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을 무시했어. 도윤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아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지아는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사랑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무시하고 폭행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윤정이 아들을 안아주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을 알아보는 건 시간이 걸리는 거야. 도윤은 그날로 지아에게 연락했다. 만나자고 했다. 지아는 희망을 품고 나왔다. 혹시 도윤을 통해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였다.
하지만 도윤의 첫마디는 차가웠다. 우리 이제 끝이야. 지아가 다급하게 말했다. 오빠, 나 정말 잘못했어. 어머님께도 사과했고. 도윤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넌 우리 엄마를 때렸어.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지아는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다. 엄마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겠지? 그게 문제야, 지아. 넌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해. 진심은 없어.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지아는 카페에 혼자 남아 울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회사도 가족도 사랑도. 몇 주 후 윤정은 천우그룹 본사에서 임원 회의를 주재했다. 이례적으로 그녀가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임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정은 간단하게 말했다. 앞으로도 저는 뒤에서 일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심하세요. 우리 그룹은 사람을 존중하는 기업입니다. 직급이나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지아와 한지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을 것이다. 윤정은 그들에게 복수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윤정은 아들과 저녁을 먹었다. 도윤은 많이 성숙해져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는 후회 안 해요? 지아 아버지 회사를. 윤정이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없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 그게 내 원칙이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머니의 강인함을 이해했다. 그리고 배웠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무시한 죄는 결국 사람에게 돌아와. 그것이 그녀가 지아에게 주고 싶었던 마지막 교훈이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지만 때로는 정의가 실현된다. 그리고 그날 윤정은 그 정의를 직접 실행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